안녕하세요. 책먹는 백예호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 본성의 법칙 저자 로버트 그린. 저자 로버트 그린은 전 세계 리더와 독자들에게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를 전파한 권력술의 멘토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메디슨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전공했고 에스콰이어 등의 잡지를 편집하고 헐리우드에서 스토리 작가로 일했다고 하네요. 1995년 주스투 엘퍼스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가 집필한 권력과 대중조작에 관한 책인 권력의 법칙. 이것은 현대판 군주론으로 평가되면서 출간되자마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1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출간된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등이 연이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절대적인 권력을 얻기 위한 방법에 관한 저서에 있어서 독보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행동의 이면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권력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인간 본성에 관한 18가지 법칙을 통찰해냅니다. 이번 책에서 그는 평범하고 이상하고 파괴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매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진짜 모습을 파헤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내 상사나 리더일 수 있고 직장 동료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대놓고 공격적일 수도 교묘히 공격성을 감출 수도 있지만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종종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을 마구 뿜어대고 신선하게 느껴질 만큼 자신감이 넘쳐서 우리는 깜빡 그들의 주문에 걸려버리기 일쑤입니다. 뒤늦게야 실은 그 자신감이 비이성적인 태도였다는 걸, 그가 낸 아이디어는 앞뒤를 제대로 재본 결과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관심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이죠. 타인과 형성하는 유대 관계에 나의 생존과 행복이 걸려 있습니다. 남들이 내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과 교감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심 중에는 실제 몸으로 느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그런데 관심에 대한 욕구는 또한 아주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타인이 내게 주는 관심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느끼는 나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관심이 어찌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못할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신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첫 번째 동기는 언제나 관심에 대한 욕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간을 두고 관찰했을 때 보이는 상대의 행동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지난번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고 그동안 딴 사람이 됐다고 말하더라도 상대는 틀림없이 앞으로도 같은 행동,
같은 의사결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사결정이 그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상대에게서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거나 중요한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거나 도전을 받으면 갑자기 호전적으로 돌변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상대의 과거를 조사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상대가 과거에도 이 패턴에 맞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상대가 지금 하는 일도 유심히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일을 한 번만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변명을 시도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정신이 나갔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컨대 그는 뭐가 됐든 그 바보 같은 일을 또다시 저지를 것입니다. 그의 성격과 습관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완전히 어긋날 때조차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감정 경험이 단순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 사람은 경외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경멸밖에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거의 늘 양면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근간을 이루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할 수 있고 존경심과 시기심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평생의 패턴이 됩니다. 부모가 비교적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준 사람은 어린 시절이 좋게 황금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조차 분개했었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망각해버립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를 파괴하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관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느낌은 부모가 사라졌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개심과 반항심을 느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본성에 대한 단순한 해석을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술과 현대적 생존 전략의 멘토로 명성을 떨친 그의 저서답게 책은 우리의 본성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삼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담아냅니다. 빈곤한 소녀에서 시대의 아이콘으로 역사 속에 자리잡은 샤넬이 활용한 선망의 법칙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 우리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늘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일 수밖에 없는 남의 집 잔디 신드롬이라는 심리학의 마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약간의 냉담함과 주기적으로 모습을 감추는 전략이 주요합니다. 협상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제3자, 제4자를 끌어들여 많은 이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인상을 풍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규제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약간의 불법적인 것, 통념에 어긋나는 것, 진보적인 것과 자신을 연관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게 그어진 선을 넘는 일을 동경하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요구하지 않고 헌신하게 만드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잭슨, 샤넬 등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책은 감정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 자제력을 키우는 법, 통찰력을 제공하는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간파하는 방법, 순응하지 않고 나만의 목적의식을 개발하는 방법까지 설명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이루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전략을 알려줍니다. 네, 지금까지 책 먹는 백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